이번 시간에는 표준화의 전략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은 표준화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 이제 표준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준을 통한 기업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표준을 통한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표준 형성된 시장 내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표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표준화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제 R&D와 연계한 표준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표준 활용에 따른 이익 창출, 그다음에 기존 시장의 표준 경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업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표준화 전략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표준 재정 활용에 대한 기업의 포지션에 따라 시장 지위나 지배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략 포지셔닝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주도 역량을 우리 회사가 선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를 따라가느냐, 그리고 표준의 어떤 접근성, 표준이 개방적이냐, 표준은 어느 개발자가 독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 포지셔닝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표준을 선도한다 그러면 이제 스폰서 방어, 그렇죠. 자사의 표준 사용을 제한해서 시장을 리드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선도를 하지만 양도를 통해서 자사의 표준 기술을 공개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전략. 세 번째, 표준 주도 역량이 우리가 선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라이선스, 표준화 역량 부족으로 특정 표준을 라이선싱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복제할 수도 있어요. 표준화 역량이 부족이나 표준화 재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공개 표준을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전략, 이런 네 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떤 이제 표준화 전략은 표준 특허 확보든 기업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요즘에는 이제 표준 특허를, 자사의 특허를 이제 표준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추진화 전략 관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사업 중점 분야 선정 전략 수립하고, 주요 이제 국제 표준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 진단, 그다음 우리 회사의 역량 진단, 그리고 경쟁사들의 분석,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활동 참여, 자사 입장을 반영해야 되겠죠.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이런 데 참여해서 표준 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방어와 견제, 표준 사업화 및 연계, 활용 분야 연구, 업체 간 제휴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표준의 후반 단계 준비,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된다면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의 목적,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우리가 정하는 IS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의 이 국제 표준화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이 국제 표준화기 ISO, IC 같은 경우에 국제 교역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 국제 교역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보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은 이제 ISO, IC 등, IT 등 국제 표준화기 채택하고 일반에 공개되는 표준이다.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국제 교역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다, 제정한다, 그리고 제정 보고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 국제 표준화 기구, 그다음에 IEC. 그래서 IEC는 주로 이제 전기전자 분야, 그리고 ISO는 전기전자 방송통신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이런 표준을 제정 보급하는 기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제 IEC가 굉장히 깊죠. 1906년에 설립이 된 NGO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O는 1947년에 설립된 NGO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표준들을 우리는 국제표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표준의 목적은 국제교역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국가표준, 우리 KS 같은 경우에 이 목적이 뭐냐, 왜 우리 국가표준 KS를 제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공업품의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광공업품을 사용하는 우리 국내의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국가 표준화 기관이 KS를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S는 주로 광공업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호환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제품, 그러한 어떤 시험 표준, 그러한 전달 표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단체들이 제정하도록 SPS 단체 표준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표준은 국가 표준화기 위한 채택 또는 공인된 표준이다. 즉 국가사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산업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 국가표준 기본표에서 정하는 모든 표준을 우리는 국가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공업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단체 표준입니다. 단체 표준 SPS라고 해요. 단체 표준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 도모입니다.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한다, 제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체 표준은 산업 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 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는 중소기업 중앙회 소속의 그 모든 조합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 비영리 협회 이런 이제 기관 단체가 되겠죠. 기관 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자원분야를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의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서 제정한 표준을 우리는 단체 표준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산업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표준이 산업 표준이 이미 있다. 그러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S가 없는 경우에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단체 표준을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KS가 없을 때 제품의 품질 향상,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 산업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KS와 산업 표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체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표준의 전략과 표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목적은 이런 작성하기 위해서 자 그럼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적용 범위 규정된 한도에서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확해야 되고 또 최신 기술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구현이 가능한 최신 기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기술 개발의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 여기 자격을 갖춘 표준 개발 참여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개발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 그 제품, 그 서비스, 그 시험 표준, 자, 참여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표준 내용이. 그다음에 표준 작성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KS 005이나 ISO IC 디렉티브 파트 1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이제 표준 작성 원칙이 딱 명백히 되어 있죠.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표준 작성 원칙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작성 원칙 중 대표적인 게 뭡니까? 표준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성능 원칙에 따라서 해라. 검증 가능성 원칙 적용해라. 반복 회피 원칙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준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은 그 자체로 어느 누구나 이를 따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표준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국제 표준이나 KS는 임의 표준이다. 강제 표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률 또는 계약서 인용함으로써 의무가 부과될 수가 있겠죠. 이 표준이. 예. 그래서 표준은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법령, 법규에 정한 그런 법규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표준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표준의 전략과 표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